중2, 중3, 고1 공부의 모든 것 뽕샘 TV. 안녕 중2, 중3, 고1 친구들, 뽕샘TV에 온 것을 환영해. 쌤은 뽕샘TV의 뽕쌤이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 루저가 되기 싫으면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중에 6번째, 기억을 제대로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 전 시간에 교과서에 써놓은 걸 노트에 구조화시켜 정리해 놓으면 복습할 때 첫째, 노트 하나만으로도 시험 공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복 복습할 수 있다. 둘째, 공부량을 줄여주고 체계적인 기억을 할 수 있다. 셋째, 단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정리의 효과 3가지를 이야기했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걸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면서 기억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친구는 쓰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중얼거리면서 외우거나 아니면 형광펜 같은 걸로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눈으로만 보는 친구도 있지. 그리고 노트 보고 자습서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봐가면서 외우는 친구 등등 본인이 해왔던 익숙한 방식대로 복습을 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하는 방식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럴까? 사실은 관성에 이끌린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관성이란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법 그대로 하던 대로 하는 공부, 관성에 이끌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공부는 공부한 결과가 절대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공부를 망쳐. 결과가 달라지게 하려면 바꿔야 할 게 뭐니? 하던 대로 하던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봉지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공부 지식은 결과를 바꾸게 만드는 방법이야.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먼저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를 들여다봐. 자, 이렇게 정리한 구조화 노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해. 박스 안에 요약된 핵심 설명들을 종이로 가리고 말로 설명해 보는 거야. 제목 밑에 있는 중요한 핵심이 요약된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난 다음에 제목만 보고 핵심 요약을 말로 설명해 보면 돼. 핵심 요약을 가리고 말로 설명해 본다는 이야기는 안 보고 설명한다는 이야기지. 가려놓은 다음에 말로 설명이 잘 되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 설명하려는데 잘 안 돼. 우물쭈물 버벅거리고 헷갈리면 가린 걸 치우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에이구, 이 빙신아 이런 것도 잘 모르냐? 나한테 한마디 한 다음에 요약 설명된 부분을 다시 가리고 또 설명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핵심이 요약된 부분을 가려가면서 하나씩 말로 설명해 보면 구조화 노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놓은 핵심 도구가 돼. 이렇게 요약된 핵심들을 말로 설명해 보면 굳이 쓰면서 외우지 않아도 암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 봉지쌤의 3번째 강의 안다를 완전히 이해해보자. 안다를 완전하게 이해해보자 해서 말로 설명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그야말로 꼭 먹고 안 먹고가 되는 거고 일거양득이 되는 셈이야.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한두 번 봤다고 장기 기억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어. 최소 4번 정도는 반복해서 봐야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트에 이렇게 구조화시켜 정리해놓고 설명해보는 걸 반복해서 4번 할 수 있지 않니?
중2, 중3, 고1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교과서를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5회독이니 10회독 뭐 이런 말들 하잖아. 그런데 5회독, 10회독 하는 친구들이 반복 복습하는 시간보다 구조와 노트로 반복해서 복습하는 시간이 더 걸릴까 덜 걸릴까? 당연히 구조와 노트로 반복 복습하는 시간이 훨씬 덜 걸려. 왜 덜 걸려? 봐야 할 양이 훨씬 더 적어. 교과서의 설명들은 길고 자세하게 기찻길처럼 길게 자세하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될 불필요한 것들도 많아. 그 많은 것들을 다 보려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교과서로 5회독, 10회독 하게 되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 Nope. 교과서의 내용들을 그저 기억만 하고 암기만 하게 될 뿐이야. 기계적인 암기만 할 뿐이지 불완전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아는 체 하는 건지 확인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구조와 노트를 활용해서 반복 복습을 하게 되면 제목에 딸린 핵심 요약을 가린 다음에 제목만 보고 말로 설명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가능해지고 이해 능력도 올라가게 되지 않겠니? 또 말로 설명해 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어휘력도 올라가. 어휘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을 만들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야. 거기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시켜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돼. 재구성한다는 건 나만의 설명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야. 나만의 설명 방식으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정교해져. 봉기쌤이 세 번째 강의 안다를 완전하게 이해해보자 해서 안다는 진짜 아는 게 돼야 한다고 했지. 진짜 아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아는 거고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그냥 아는 거 아는 체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기억하는 방식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 이런 방법으로 스카이 간 친구들이 수두룩 뻑뻑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지?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외고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왜 많을까? 이런 효과 때문에 그래. 첫째, 우리 인간의 뇌는 말하는 것을 좋아해. 사람의 뇌는 말하기에 따라 뇌가 진화되어 왔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예로 전화번호를 한번 외워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때문에 번호 외울 일은 없지. 시험 삼아 전화번호를 한번 외워보는데 말로 외워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외우는 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외우기가 쉬운지 금방 알 수가 있어. 말로 하면 이상하게 훨씬 더 쉽게 외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사람의 뇌가 말하기에 따라 진화했을까?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니?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 좌우지간 말하기는 뇌과학적으로 기억을 더 잘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 둘째, 우리 뇌는 감각이 담긴 것을 더 좋아해. 감각이란 게 뭐야? 시각, 촉각, 청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지. 우리 친구들 중에 교과서로 5회독, 10회독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5회독, 10회독은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5회독, 10회독 하는 걸까? only 시각. 시각 하나만 사용해서 눈으로 여러 번 읽는 거야. 그런데 구조와 노트를 보면서 말하기를 하면 시각과 청각, 시각과 청각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돼. 청각은 내가 말하는 게 내 귀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해. 왜 내가
감각이 담긴 걸 더 좋아하는지는 쌤이 뇌과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닥치고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지. 셋째, 우리 뇌는 연관된 것을 더 좋아해. 연관된 것이란 게 뭘까? 구조와 노트에서 찾아보면 먼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큰 제목과 연관된 건 큰 제목에 딸린 작은 제목들이 연관된 것들이야. 그리고 작은 제목에 연관된 건 제목을 설명해주는 핵심 요약이 작은 제목에 연관된 것들이지. 구조와 노트는 제목과 제목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제목에 딸린 요약 설명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보여줘.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로 복습을 하게 되면 제목에 딸린 핵심 요약 설명을 가려놓고 제목만 보고 제목에 연관된 요약 설명을 떠올려서 말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뇌가 더 좋아하는 방법이란 이야기야. 중2, 중3, 고1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니? 자사고, 과학고, 외고, 영재고 이런 데 다니는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왜 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말해주고 있잖아.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법, 쓰면서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나 눈으로만 보고 기억하는 건 누구나 하는 방법들이지. 그런데 시험 보고 난 결과가 어때? 시험 볼 때 공부하면서 기억했던 게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니? 어떤 건 나도 모르게 까먹어버리고 알쏭달쏭하잖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맨날 거기서 거기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봉기쌤이 여러분 공부의 적은 가장 큰 적은 망각이라고 했지. 공부는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 기억 속에 오래 머물게 하느냐가 좌우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한 교과 지식들이 내가 진짜 이해한 지식,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인지가 좌우를 해. 불완전하게 아는 지식, 그냥 아는 지식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완전하게 아는지를 확인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구조와 노트를 활용해서 말로 설명하면서 반복 복습을 하면 쉽게 장기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정교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까지 봉길쌤이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고 핵심 요약을 가지고 말로 설명해보는 방식이 왜 내가 더 좋아하는지 세 가지 이유도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최상위권들이 많이들 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비밀이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중2, 중3, 고1 친구들, 이렇게 구조화시켜 정리해 놓으면 기억하는 것도 쉽게 하고 반복 복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봉규쌤의 말.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 이해한 것들을 구조화시켜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노트를 활용해서 쉽게 반복 복습할 수 있고 시험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 거기다 공부량을 줄일 수 있고 복습하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아. 더구나 내가 말로 설명해 보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되는 두 번째 단계. 기억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반복 복습해서 장기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구조화 노트를 가지고 내 공부에 활용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봉규쌤이 구조화 떠들어다면서 어떻게 구조화시켜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끄적거려 놓은 걸 노트에 구조화시켜서 정리하라고만 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한 예만 보여줬잖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면서 활용하는 방법들만 이야기했는데 왜 알려주기 어려웠냐면 구조화시켜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이야. 국어랑 수학이 똑같을 리가 없고 사회, 과학, 역사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걸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저 맛만 보여주기만 했어. 과목별로 구조화시켜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봉규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가장 중요한 6개 과목의 공부법 강의에서 따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야. 봉규쌤이 여러분들을 위해 별도로 6개 과목의 공부법 강의를 준비 중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 사회과학, 역사 말고도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과목들도 가장 중요한 그런 과목들도 구조화시켜 노트 정리하는 게 가능할까? 당근이야. 국어를 한번 보여줘 볼까? 중3 국어 교과서 한 단원을 꼴랑 노트 2페이지로 구조화시켜 정리한 건데, 아니, 국어 한 단원을 겨우 노트 2페이지로 정리한다? 이게 말이 돼? 이런 노트 본 적 있니? 본 적도 없지? 말이 쉽지 한 단원을 달랑 노트 2페이지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기는 가능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정리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노트 2페이지로 정리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니? 그런데 구조화시켜 정리하면 이런 정리가 가능해지고 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공부량이 사정없이 줄어들게 돼. 거기다가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6개 과목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어.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공부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기억한 것들을 끄집어내보는 인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인출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봐. 중2, 중3, 고1 친구들 보고 듣느라 수고들 했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